지난 몇 년간 AI 시장의 이야기는 참 뭐랄까 단순했습니다. 전부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야기뿐이었잖아요. 누가 더 강력하고 빠른 연산칩을 만드느냐, 이 경쟁에만 모두가 열광했죠. 맞아요. 마치 금광이 터졌을 때 너도 나도 곡괭이만 사러 달려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아, 그렇죠. 더 튼튼하고 좋은 곡괭이, 즉 GPU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보였던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2026년을 앞둔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최고급 GPU를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정작 다른 곳에서 발목이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지점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AI 시대의 다음 단계를 이끌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병목 지점이 어딘지 말이죠. 메모리부터 전력, 그리고 데이터를 실어나르는 초고속 통신망까지 AI의 미래를 좌우할 숨은 기회들을 함께 찾아보시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대한 AI 공장을 짓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최고급 기기, 즉 GPU는 이미 다 들여놨어요. 그런데 막상 공장을 돌리려니 원자재, 그러니까 데이터를 실어나를 트럭이 부족하고요. 심지어 공장 전체를 가동할 전기조차 모자란 상황인 겁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기계 자체에서 공장을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모든 기반 시설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병목, 바로 메모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특히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요즘 정말 뜨겁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 같은 AI 가속기들이 이걸 거의 흡입하는 수준으로 필요로 한다면서요. 흡입한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AI 모델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거든요. 아하, 그래서 GPU가 한 번에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말 그대로 폭발해버린 겁니다. HBM은 이 엄청난 데이터를 GPU 바로 옆에 착 붙어서 초고속으로 공급해주는 일종의 GPU 전용 초고속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전용 초고속 창고. 그런데 이 창고를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일반 D램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복잡해서 HBM 하나 만들 생산 능력으로 일반 D램은 3개를 만들 수 있다고요. 이게 그 유명한 웨이퍼 트레이드오프 현상이죠. 바로 그 지점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이 되는 HBM 생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일반 D램 생산 라인은 줄어들게 되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AI 서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쓰는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갈 메모리까지 부족해지는 연쇄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AI 때문에 제 노트북 메모리 가격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건가요?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일부 신형 PC에 오히려 구형 메모리가 탑재된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던데 이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랑 상황이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들은 AI 서비스를 하루라도 빨리 출시해서 시장을 선점하는 게 지상 최대 과제입니다. 그러니 메모리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시장에 나온 물량을 싹쓸이하는 전략적 매입에 나서는 거죠.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니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하잖아요. HBM 생산 수율이 극적으로 개선되거나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이 병목이 생각보다 단기에 끝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수율은 장처 길선되겠죠. 하지만 HBM 자체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아주 정교한 공정이라서요. 생산성을 단기간에 몇 배씩 늘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그렇군요. 게다가 새로운 공장을 짓는 데는 수년이 걸리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메모리 부족 사태가 최소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테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업은 어디일까요?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떠오르긴 하지만 미국 시장으로 한정해서 보면요.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이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기업은 단연 마이크론입니다. HBM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 중 유일한 미국 기업이거든요. 아, 유일한 미국 기업이군요. 네, 물론 최근 주가가 정말 많이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이 AI발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가치가 이 장기적인 성장성을 아직 다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GPU에 데이터를 먹여주는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이 엄청난 양의 GPU와 HBM을 한 곳에 모아서 돌리면 거기서 나오는 열과 전력 소모는 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거죠?
제 게이밍 PC 전기세만 해도 가끔 깜짝 놀라는데 말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다음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하하, 바로 핵심을 짚으셨네요. 두 번째 병목, 바로 전력입니다. 이제 AI 데이터 센터는 그냥 큰 서버실이 아니에요. 네. 중소도시 하나와 맞먹는 전기를 소비하는 산업 규모의 전력 소비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 전기 수요 증가율은 거의 0에 가까웠거든요. 정말요? 네.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새로운 수요처로 떠오르더니 이제 AI가 그 수요를 아예 수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낳고 있나요? 그냥 발전소를 더 지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을 부지, GPU, 건물 모든 걸 다 준비해놔도 그 지역의 전력망이 감당을 못하면 전체 프로젝트가 2년, 3년씩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3년씩이요? 와. 네,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는 화려하게 했는데 전력 공급 허가가 안 나와서 몇 년째 첫 삽도 못 뜨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발전사를 인수한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단순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차원을 넘어서 거의 에너지 기업이 되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현실이죠. 구글이 발전사를 인수했고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도 직접 발전사와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와. 기존의 낡고 경직된 전력망의 병목을 아예 우회해서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에 전용 라인을 깔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거든요.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투자 기회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력 생산 기업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비스트라 같은 기업이 있죠. 비스트라요? 네. 과거에는 재무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의 외면을 받았지만 이렇게 전력 부족이 현실화되는 국면에서는 가장 극적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 내 원자력 발전을 주도하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도 중요한 플레이어지만 이쪽은 이미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아 가치가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라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전기를 만드는 회사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뭔가요? 만든 전기를 데이터 센터까지 안전하게 배달하는 하드웨어입니다. 발전소를 짓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엄청난 전력을 손실 없이 보내는 송전 설비, 변압기, 배전반 같은 전력망 관리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분야의 절대 강자가 바로 이튼 같은 회사죠. 이튼. 네, AI 때문에 미국 전역의 전력망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몇 년치의 수주 잔고를 쌓아놓고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덜 섹시해 보일지는 몰라도 아주 견고한 투자가 될 수 있죠. 자, 그럼 정리해보죠. AI 공장을 돌릴 원자재, 즉 메모리도 확보했고 전기도 끌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수만 개의 기계, GPU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거대한 뇌처럼 작동하게 만드느냐는 문제겠군요. 정확합니다. 마지막 병목은 바로 연결성, 커넥티비티입니다. 요즘 AI 모듈들은 너무 거대해서 GPU 하나로는 어림도 없어요. 수천, 수만 개의 GPU의 작업을 쪼개서 나눠줘야 합니다. 아, 이건 사실상 데이터 센터의 일부를 통째로 하나의 거대한 슈퍼컴퓨터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이 GPU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하게 되죠. 기존에 쓰던 구리선으로는 어림도 없겠네요. 데이터가 오가다가 길 위에서 다 정체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구리선은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거나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신호가 약해지는 명확한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는 이제 광 인터커넥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전기 신호가 아니라 빛의 속도로 실어 나르는 거죠. 빛의 속도로요? 네, 800G, 더 나아가 1.6T 같은 초고대역폭 광통신 기술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AI 인프라에 투자할 때 GPU를 사는데 1달러를 쓴다면 이 GPU들을 연결하는 광 케이블이나 신호 처리 장치에는 과연 얼마를 더 써야 할까요? 이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컴퓨트 지출 1달러당 광학 지출의 비중이 계속 커진다는 건 이 연결성 시장의 성장 속도가 GPU 시장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빠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와, 주인공인 엔비디아만큼이나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조연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실어나가는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여러 기업이 있지만 디지털 신호 처리, DSP를 담당하는 마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 시스템 안에서 전기 신호를 빛으로,
빛을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꿔주고 노이즈를 잡아주는 핵심 두뇌 역할을 하거든요. 아, 핵심 두뇌요? 네, 올해 주가 흐름이 다소 부진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면이 있지만 광 연결이 AI의 핵심 인프라로 확실히 자리 잡는다면 마벨이 제2의 마이크론이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또 레이저와 트랜시버, 즉 빛을 쏘고 받는 부품 분야의 전통 강자인 코헤런트도 빼놓을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이런 복잡한 광 부품들을 실제로 대규모로 조립하고 생산하는 일종의 광 부품 파운드리 역할을 하는 패브리넷 역시 이 공급망이 빨라질 때 큰 수혜를 볼 기업으로 꼽힙니다. 와, 정말 AI라는 거대한 흐름 뒤에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계가 숨어 있었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의 AI 투자 전략이 이제 엔비디아 같은 선두주자에서 이런 병목 구간에 있는 기업들로 완전히 옮겨가야 한다는 뜻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기존의 강자들, 즉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하이퍼스케일러와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반도체 리더들은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을 겁니다. 아, 그렇죠. 이들이야말로 AI 인프라 투자를 주도하는 가장 큰 손들이니까요. 특히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칩, 즉 커스텀 실리콘을 만들 때 핵심적인 설계 파트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병목들은 뭔가요? 일종의 2차 파도? 새로운 기회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진짜 2차 파동은 이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깔린 뒤에 AI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올 겁니다. 활용하는 단계요? 네. 도로를 다 깔았으니 이제 그 위를 어떤 멋진 자동차, 즉 애플리케이션들이 달리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폭발적으로 성장할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사이버 보안입니다. 사이버 보안이요? AI 시대의 보안이 더 중요해진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2차 파동의 핵심이 되는 거죠? 단순히 AI를 이용한 공격을 AI로 막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기업의 보안 방식 자체가 AI 때문에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기존의 보안은 이미 벌어진 일을 탐지하고 막는 성벽 같은 개념이었어요. 네, 성벽. 하지만 AI 보안은 다릅니다.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공격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징후를 먼저 파악하고 위협을 예측해서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예방 시스템이요? 더 나아가서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스스로 위협을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실행까지 하는 자율 보안의 시대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와, 그건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곳이 꼽히는 거고요. 이들은 AI를 단순한 방어 도구가 아니라 보안의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예측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분야의 성장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보긴 어려워요. AI 인프라가 더 널리 보급된 후에야 진짜 성장이 시작될 아주 초기 단계에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6년에 AI 시장을 옌긴 핵심은 더 이상 누가 가장 빠른 칩을 만드느냐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 그보다는 이 엄청난 AI의 확장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죄악, 진짜 병목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메모리, 전력, 광 네트워킹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GPU라는 화려한 주인공에게만 쏠려있던 스포트라이트가 이제는 그 주인공을 무대 위에 세우는 보이지 않는 기반 시설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논의를 통해 AI 시장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여기서 막인업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드웨어와 인프라라는 물리적인 병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AI 기술이 충분히 강력해지고 모든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진짜 마지막 병목은 다름 아닌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인간이 병목이라니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약간은 섬뜩하게 들리는데요? 이 강력한 도구에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말입니다.
모든 기술이 준비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거대한 병목이 아닐까요? 아, 앞으로는 하드웨어 공급망이 아니라 이 강력한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의 공급망에 어떤 교육과 투자가 필요할지 고민해야 할 때가 올 겁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